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자수 디자인을 만들어서 함께 술을 놓는 그런 튜토리얼 영상들을 계속 제작을 했어요. 근데 항상 비슷한 질문들, 또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원단은 어디서 구매해요? 실은 어디서 사셨어요? 또는 바늘에다가 실은 어떻게 깨요? 매듭은 어떻게 짓나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을 한번 맨눈으로 수합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 또는 그런 내용들을 더해가지고 한번 이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고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실버스노우님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쭉 할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자수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런 거. 저 되게 수다쟁이거든요. 말 많아가지고 한번 뒤쪽에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저는 존 제임스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5호에서 10호가 함께 있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자수를 하다 보면 실 6가닥 중에 한 가닥을 쓸 때도 있고 6가닥 통째로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이 내용이 혹시 모르시겠다면 걱정 마세요. 뒤에 실 설명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실의 굵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DMC 25번사를 사용할 경우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이 바늘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DMC 25번사라고 하면 이거죠. 여기 써있어요. DMC 25번. 면으로 되어 있고요. 앵커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앵커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DMC는 프랑스 건데 DMC도 되게 예쁘고요. 조금 차이를 보자면 DMC가 조금 더 미세하게 조금 더 광택감이 돌아요. 그래서 자수를 완성할 때 이렇게 약간 실크 느낌처럼, 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광택감을 좀 주고 싶을 때는 이런 DMC 25번사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앵커 같은 경우는 빨간색, 레드 계열을 참 잘 뽑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네, 그냥 개인적이었어요. DMC의 붉은색보다는 앵커의 붉은색이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 붉은 계열 사실 때는 또 앵커사를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실의 종류에는 이런 DMC 25번사 말고도 이런 DMC에서 나온 울사도 존재하고요. 저는 없지만 실크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DMC 25번사 면사 중에는 또 이런 예쁜 그라데이션 실도 존재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DMC 25번사로 충분히 연습이 되신 후에 겨울에는 울사도 조금 사용해보고 나중에는 실크사도 사용해보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예전에 혹시 과거에 십자수 같은 거 하셨으면 그 실이랑 같은 실이거든요. 십자수 그때 하실 때 구입하셨던 실 이제 남으신 거 그대로 사용하셔서 프랑스 자수 하셔도 됩니다. 같은 실이에요. 실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게 실을 사게 되면 이렇게 한 가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한 가닥이 아니에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닥 중 한 가닥만 이렇게 뽑아서 사용할 때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2가닥, 3가닥 이렇게 뽑아서 사용해요. 아니면 이렇게 통째로 전체 한 가닥, 즉 6가닥을 통째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실 뽑는 법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 길이는 50cm 정도로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인간 줄자가 아니잖아요. 50cm를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빈에다 감은 DMC 실을 뚜루룩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내가 팔을, 이게 책상이라고 하면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팔 이 정도 길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보빈을 올려놓고 쭉 잡아당겨서 내가 팔을 이 정도 들었을 길이, 이 정도 들었을 길이를 이 길이에서 저는 잘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팔 길이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래도 대부분 항상 부족하지 않게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딱 이 길이가 좋았어요. 실을 뽑으실 때는 간혹 6가닥 중에 2가닥만 사용할게요 라고 하면 클래스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실을 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을 이렇게 뽑을 경우 보이시죠? 엉켜요. 그래서 절대 뽑히지 않거든요. 실은 항상 수평되게 뽑으셔야 돼요. 한 가닥을 뽑을게요 하면 이 전체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머리 쪽을 잡고 한 가닥만 잡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죠? 수평되게 같은 방향으로 뚜루룩 뽑으면 이렇게 쉽게 뽑혀요. 다시 한 번 더 수평되게 같은 방향으로 뽑으면 이렇게 뽑혀요. 한 가닥씩 뽑아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가닥 뽑으면 한 가닥씩 3번 뽑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4가닥 준비해 주세요 하며 4가닥을 뽑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2가닥만 뽑고 나머지 쓰시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면 4가닥을 뽑는 경우도 발생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늘에다 실 끼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사실 저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원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바늘에 구멍이 있죠. 이거를 귀라고요. 사람의 귀처럼 바늘 귀라고 하는데 이 귀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요. 세로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이거를 손톱으로 싹 긁어줘요. 그러면 실들이 세로로 길게 홀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통째로 이렇게 껴줍니다. 실 매듭을 한쪽만 지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을 뽑아서 준비를 했으면 이걸 바늘에다 껴가지고, 일반적으로 바늘에 끼면 이렇게 실 매듭을 짓잖아요. 그쵸? 근데 자수실에서는 바늘을 끼고 한쪽만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한쪽은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끼고 한쪽만 매듭을 짓고 한쪽은 열어둬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당연하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당연히 했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2개를 잡고 묶어가지고 사용할 경우 중간에 자수를 하다가 틀렸을 때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 그냥 전체를 자르고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쪽만 묶었을 경우는 잘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수를 놨어요. 그러면 바늘을 빼고 이전 단계로, 컨트롤 Z라고 하죠. 이전 단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전 단계로 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수정했을 때 고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은 한쪽만 묶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도 와요. 다이소 실은 어때요? 다이소에 가면 수일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실도 저도 1,000원인가 2,000원인데 실색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번 사용해봤는데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 엉켜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서 급하게 그냥 할머니네 집 놀러 갔는데 술을 너무 두고 싶어서 준비해간 게 없어서 주변에 다이소 가서 사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엉키더라고요. 자수를 놓다 보면 잘 엉켜요. 이유 없이. 그 말은 실의 이 결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겠죠. 확실히 저렴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섬세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해보고 싶고 의욕이 넘치는 당장 재료를 살 수 없다 하면 다이소 완전 추천해드려요. 가성비도 짱이죠. 보비는 이런 실패입니다. 그리고 보빈에다가 실을 감는 법은요, 먼저 이렇게 된 DMC 자수 실을 사시면요, 저는 여기는 남겨두고 이 큰 쪽만 빼요. 빼고 이 부분을 여기 보빈의 고리에 있죠? 이 고리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서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감아줘요. 별거 없죠? 이렇게 쭉 감고 마지막 꼬다리는 여기 틈이 4개가 있어요. 이 홈 4개 중에 아무데나 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팁이 감을 때 너무 중앙 쪽으로만 감으면 나중에 감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요. 그러면 자수실을 뭐 보빈을 한 6개 놓을 수 있는 칸도 4개, 3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골고루 이렇게 어느 한쪽이 볼록하지 않게 골고루 평평하게 쌓일 수 있도록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단을 설명해 드릴게요. 린넨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린넨 11수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편해요. 왜냐하면 빤빤하고 이게 풀 먹은 것처럼 두꺼우니까. 근데 단점이 있다면 손이 좀 아플 거예요. 바늘을 넣고 빼고 프랑스 자수가 그냥 꼬매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스티치도 하고 바늘을 감기도 하고 기법이 다양한데 할 때 손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만 또 손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께도 쉬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린넨 11수 많이 사용하시고요. 20수,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11수, 20수, 25수, 30수 뭐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원단이 얇아진다는 거거든요. 20수 같은 경우도 네, 11수보다는 좀 더 얇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동대문 가서 직접 만져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린넨이라고 하면 이렇게 린넨으로 된 파우치를 팔거든요. 동대문 가면 팔아요. 네, 이런 파우치, 이거 린넨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린넨에다가 술을 놓으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면을 너무 좋아해요, 린넨보다. 이거 면으로 된 에코백이에요. 이게 린넨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빨고 나면 사이즈가 좀 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하기 전에 한번 세탁을 하고 자수를 해야 나중에 세탁했을 때 줄지가 않거든요. 근데 면 같은 경우는 이미 세탁을 한 후에 다 재봉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많이 사용하면 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원단이 그러하듯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면을 좀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면 에코백을 사용하면 여름에 더 시원해 보이고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으로 된 에코백, 무지 에코백을 동대문에서 구입해서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펠트지. 네, 펠트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펠트지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펠트지라는 거는 양털 있잖아요. 양털을 이렇게 고온의 열과 함께 압착해서 만든 거예요. 부직포랑 비슷하지만 부직포랑 다르죠. 부직포는 아무래도 합성 섬유를 사용한 거고 펠트는 양털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펠트 종류엔 2가지가 있어요. 소프트 펠트와 그냥 하드 펠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드 펠트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빳빳해서 손으로 막 잡아당겨도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 않거든요. 힘이 있어요. 근데 용도에 따라서 소프트 펠트도 되게 질감이 좋아요. 대신 힘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펠트와 하드 펠트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티코스터 같은 거 만드신다고 하면 이게 막 울고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딱 짱짱하게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티코스터 만들 때는 이런 하드 펠트를 사용하시고 브로치도 뭐 하드 펠트가 많이 쓰이고 용도에 맞게 선택하셔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펠트지 많이 사용해요. 이런 청화펜이 있고요. 초크가 있고 다리미 펜이라고 하죠. 아이롱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 써서 없는데요. 기화펜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외에 다른 펜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4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기화펜의 경우 말 그대로 기화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뭐 몇 시간 있으면 저절로 날아가서 잉크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스케치할 때 간단한 스케치, 지금 빨리 자수를 놓을 스케치면 기화펜이 좋겠죠. 왜냐하면 스케치 다 하고 자수 빨리 두고 나중에 이거 지울 필요 없이 지가 잉크가 알아서 다 스케치가 날아가 버리니까 기화펜이 좋아요. 그
근데 저는 기와펜이 지속성이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스케치 따라 잘하고 있었는데 스케치가 다 지워져서 막 난감해서 다시 그리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 때 기와펜보다는 이런 청화펜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청화펜은 물이 닿으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스케치를 하기 편하고요. 물이 닿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요.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손에 혹시 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청화펜을 스케치하고 자수를 막 하다 보면 자수가 막 지워지기도 하고 손이 파랗게 물들기도 해요. 물론 물티슈나 물로 닦으면 바로 지워지긴 하지만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가 쉬워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크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된 초크펜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수성 초크펜이요. 물이 닿으면 지워지는 초크펜이긴 한데 일본 수입 제품이고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수성 초크펜 치면 나와요. 근데 일반 초크펜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하얀색 펜이 필요한 이유는 어두운 원단 위에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 네, 꼭 하얀색 펜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초크펜도 되게 좋고 저 요즘 빠진 펜이 있어요. 요즘 이 아이롱 펜에 완전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냥 펜이에요. 색깔은 저는 지금 검정인데 파란색, 진한 파란색도 있었나?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검정 펜인데 이게 스케치를 다 하고 뭐 물에도 안 지워지고 이런데 열이 닿으면 지워져요. 다리미가 닿거나 다리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고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열 살짝 대면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팁! 만약에 자수를 다 하고 아이롱펜을 지우려고 자수를 다 해놓은 그 앞면에다가 다리미를 대면 안 돼요. 항상 그 뒷면. 자수했던 면은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 뒷면에다가 다리미를 대서 열로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먹지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한가람이나 뭐 화방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지예요. 유성 먹지고요. 한쪽 면은 그냥 종이면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잉크가 묻어있는 먹지입니다. 이거는 흰 색깔인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했어요. 일본 수입 제품인데 수성 먹지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이거는 스케치를 해놓으면 뭐 스케치도 잘 되고 좋지만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에 안 지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치 한 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라인을 바꾸거나 스케치가 조금 달라질 경우 안 지워져요. 어떤 분들은 물파스로 지우기도 하고 뭐 아세톤 묻혀 지워지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지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먹지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원단 위에 잉크가 묻은 먹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스케치가 된 도안을 올려서 펜이나 아니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스케치 따라 선 그어주시면 원단 위에 먹지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 선이 남는 그 원리예요. 제 다른 영상, 예를 들어 부엉이 자수 영상 그런 거 보시면 네, 초반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예쁘게 스케치북이나 뭔가 프린트를 하거나 어떤 제 도안 같은 경우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캡처해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라고 제가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요. 저는 이렇게 묶여있는 A4 사이즈 트레이싱지를 10장 들어있네요. 이거를 800원인가 주고 샀어요. 화방에서. 이런 트레이싱지를 밑에 이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스케치를 대고 트레이싱지 올린 다음에 똑같이 따라 그려서 도안을 옮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안을 그리는 스케치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4가지 펜 있잖아요. 4가지 펜 중 자기에게 맞는 거 하나를 선택하셔서 직접 도안을 그리셔서 사용해도 되고요. 만약에 그림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안을 프린트해서 또는 책에 있는 도안을 사용해서 똑같이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소개해드린 트레이싱지와 먹지를 사용하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 도안을 그리는 방법은 2가지죠. 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그리는 방법과
도안을 옮길 경우 트레이싱지와 먹지를 사용해서 옮기는 방법, 총 2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틀을 알려드릴게요. 수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다 빼지 말고 나사를 조금만 풀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런 아무 나사 없는 수틀 원형 틀을 원단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나사가 달린 수틀을 이렇게 위에 올려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쪽가위 많이들 쓰시잖아요. 문방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을 자를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자수의 장비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면 예쁜 쪽가위를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예쁜 쪽가위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샀고요. 터키 수입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10,000원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예뻐요. 밥 한 끼 안 먹고 쪽가위 예쁜 거 사시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여유가 있다면 좀 더 구입해볼 만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실리콘 골무를 추천해드려요. 실리콘 골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크로바 거를 사용했는데요. 바늘을 뽑을 때 원단이 두껍거나 예를 들어서 기법이 많이 들어간 불리온 스티치 같이 바늘에 실을 많이 감거나 이런 화려한 스티치를 할 경우 바늘을 원단에서 이렇게 뺄 때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골무를 추천해드립니다.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골무를 끼고요. 바늘을 잡고 빼주면 쉽게 빠져요. 그리고 저는 크로바 제품을 사용했지만 크로바 제품 말고도 다이소에서도 이런 실리콘 골무를 판다고 하네요. 이 접착 심지를 구입할 거를 추천해드려요. 이 접착 심지는요. 이렇게 그냥 생겨서 흰천 같죠? 저는 동대문에서 구입했는데요. 한쪽 면에는 풀같이 묻어있고요. 한쪽 면은 그냥 원단이에요. 그래서 자수를 이렇게 다 끝내고 쭉 빼면 여기에 자수가 있다고 하면요. 뒷속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가리고 싶을 때 풀이 묻은 쪽에 면을 붙여가지고 다리미로 꾹 눌렀다 떼면 접착 심지가 딱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속도 더 깔끔할 수 있겠죠. 겉에는 자수가 있고.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도구에 대해서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동영상 제2편을 만들 거예요. 2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5가지 스티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도안이나 튜토리얼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5가지 스티치 방법만 정말 기본적인 거.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기 위한 5가지 기본 스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익힌 5가지 스티치로는 제 영상에서 뭐부터 봐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말의 자수 놓기 시리즈를 추천해드려요. 간단한 1-2가지 스티치로 완성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스티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말의 자수 놓기 시리즈도 추천해드리고요. 조금 더 손이 익으셨으면 선인장 와펜 만들기를 추천해드려요. 도안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또 기본적인 스티치를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완성이 되면 고양이 와펜 만들기 스티치도 고양이 와펜 만들기 영상도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린 자수 영상도 추천해드립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끼우시면 되고 모르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들도 받았어요. 뭐 어디서 배우셨나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 궁금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끄셔도 돼요.
저는 먼저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독학으로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배우고 싶어도 클래스도 못 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책 같은 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학교에서 학교 이름으로 구입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도서관 가서 냉큼 빌려서 봤습니다. 그렇게 책 여러 가지를 보았고요. 책을 따로 추천해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서점 가서 보시고 가장 예쁜 도안, 내가 해보고 싶은 도안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다 하시는 거 보고 사실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프랑스 자수책들은 다 잘 나와 있어요. 도안도 되게 잘 나와 있고 준비물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완전히 처음 익히시기에는 이 글씨와 사진만 보고 따라하기가 어렵죠. 네, 그럴 땐 제 영상을 봐주세요. 네, 그렇게 저는 아무튼 독학으로 익혔고요. 스티치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 네, 그럴 경우는 유튜버 중에 메리 콜벳이라는, 제가 옆에 글씨 남겨둘게요. 메리 콜벳이라는 유튜버가 있으세요. 네, 영어로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스티치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은 아니고 스티치 하나만 알려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체인 스티치를 모르겠다. 그러면 메리 콜벳 페이지에 들어가서 채널에 들어가서 체인 스티치를 검색하면 메리 콜벳 선생님이 체인 스티치를 어떻게 놓는지 친절하게 영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저는 일단 중학교 때부터 십자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오후에 그렇게 십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황실 유럽 십자수 막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황실 유럽 십자수까지 되게 먼데 걸어가가지고 실을 사고 그 애기가 뭘 안다고 막 보빈 통도 사고 그랬어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섬유 패션 디자인이라는 그런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그때 텍스타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텍스타일 작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불이나 벽지 같은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원단 사면 예쁜 그림 그려진 원단 있잖아요. 그런 천의 패턴을 만드는 디자인인데요. 텍스타일 디자인을 할 때 다들 사진을 찍거나 어떤 마블링 기법을 사용하거나 이러는데 저는 컴퓨터로 그렇게 한 그래픽 작업보다 손맛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텍스타일 작업할 때 들어갈 그런 요소들을 자수로 손으로 넣고 그거를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로 그 다음 수정하는 식으로 최대한 손맛을 좀 살리고 싶어서 그때 다시 자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저 클래스 한번 와주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병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뭐 일상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크게 2번 아팠어요. 2012년도에 한 번 크게 아팠고 2016년도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때 그 10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해 2월에 이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도 하고 재활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막 손발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내 맘대로 손도 안 움직이고 막 손가락도 못 이고 이러는데 자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런 DNA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수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때 재활 치료 받을 때 손 재활 치료를 받는 게 있었어요. 그때 자수는 더 섬세하니까 엄두도 못 내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때 뜨개질에서 막 선생님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저는 뜨개질도 너무 대바늘, 코바늘 너무 좋아하고요. 프랑스 자수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집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러 병원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재활이 끝나서 운동을 하고 혼자 생활을 할 때 그때 손 운동을 하려고 프랑스 자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자수를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 단순한 반복인데 오로지 그 시간만큼은 나에게 집중하고 또 내 삶을 좀 정리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오로지 사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보고 들여다보는, 내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완성하고 예쁘게 즐기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유라는 게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빠도 여유는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친구가 유튜브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용기를 얻어가지고 저도 양말 자수를 처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인연이 되고 또 구독자분들도 알게 되고 또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저에게 유튜브는 지금 너무나 소중한 채널이 되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채널이 돼서 여기서 만나게 된 그 관계들이 또 너무 소중하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동대문도 가서 같이 자수 재료도 사러 가고 그 핑계로 맛있는 것도 먹어요. 제가 잘 많이 알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맛집으로 같이 해도 재밌고 같이 그냥 카페에 모여서 수다 떨면서 자수 놓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 다음에 깨알 홍보를 하나 할게요. 제가 8월에 원데이 클래스를 2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날짜와 정보에 관해서는 제가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주소를 올려둘 거예요. 그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파우치에 예쁘게 꽃바구니를 수놓을 건데 그 꽃바구니의 이미지와 또 막 가격이나 장소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7월 31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댓글로 클래스 수강 신청 받을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에 한 클래스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주세요. 네,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영상은 기본적인 스티치 5가지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